자, 주택조합입니다. 613페이지 맨 밑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주체에서 매년 출제되는 게 요 주택조합입니다. 작년에는 등록사업자 가지고 이제 좀 장난을 쳤고. 자,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보고 계시죠? 많은 수의 구성원이 뭘 받아서 밑줄 사업계획성이. 자,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짓잖아요. 그러면 29채까지는 건축법으로 짓는다며. 그러면 우리 주택조합은 29세대까지 짓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받아 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택조합은 다 30세대 이상 짓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받아 짓습니다. 주택을 만든다 밑줄 마련, 마련 동그라미, 마련. 또 리모델링 동그라미 됩니까?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을 말한다. 자, 우리 주택조합은 목적이 두 개네. 목적이 두 개네요. 주택을 마련하는 목적과 리모델링하는 목적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겨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주택조합의 종류라고 나와져 있죠.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죠. 지역 밑줄, 직장 밑줄, 리모델링 밑줄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주민들이 같이 합쳐가지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서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는 거예요.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로자들끼리 모여서 아파트 부지 확보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은 두 개가 목적이 뭐다? 마련입니다. 지역과 직장의 목적이 뭐다? 마련. 아까 조합은 목적이 두 개라며. 마련하고 리모델링.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은 마련이 목적이라고.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데 리모델링은 집이 없는 사람이 리모델링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무슨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공동. 그러니까 공동주택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그 공동주택 소유자가 밑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하려고 만든 거죠. 자, 지역 잠시 한번 볼까?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누가? 주민이 주택을 만든다. 마련 동그라미.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인데 거기 지역을 서울하고 인천 경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도권이죠. 이 수도권은 같은 지역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같은 지역으로 보고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합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서울에 살고 있어도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조합 설립하면은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같은 지역이라는 얘기요. 서울, 경기, 인천 아시겠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전하고 충청, 남도, 세종특별시 다 같은 지역이죠. 뭐만 예외요? 충청북도만. 광주하고 전라남도는 같은 지역이죠. 어디만 별도요? 전라북도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충청도하고 전라도는 북도만 왕따 시켜놨습니다. 충청도하고 전라도는 북도만 왕따 됐습니다. 근데 대구는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지금 뭐 대구와 경북하고 합치려 한다며. 대구하고 경북은 한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경북 어디든 조합주택에 내가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주택조합에. 대구하고 경북은 같은 지역. 그 다음에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 있죠? 부울경은 전부 같은 지역으로 봅니다. 지역이 굉장히 넓죠? 지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같은 특별시, 같은 시, 같은 군이 아니었으면 안 됐어. 경상북도도 같은 시나 군이어야 됐다니까. 시군이 다르면 안 됐거든 예전에는. 지금은 뭐 전부 다 뭐 대구, 경북 다 같은 지역으로 보고 부산, 울산, 경남 다 같은 지역으로 봐요. 어디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하고는 같이 안 놀아요. 강원도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 강원도래요. 그러니까. 또 누구도 같이 안 돼. 제주도. 이거는 같이 하고 싶어도 못해. 제주도. 자,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실무에 나가면 요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조합주택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 경북에 어디에다가 뭐 짓고 있는데 내가 가입할 수 있어요? 물으면 거기는 대구가 아니라서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만드는 건 직장주택조합이죠.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뭐 하려고?
마련 동그라미, 마련 동.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지역주택조합에 마련의 동그라미 쳤죠? 여기다가는 이렇게 적어보세요. 건설. 자, 직장에는 마련이 뭐냐? 건설하는 방법도 있고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마련한다는 말은 오로지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아파트 부지 확보해가지고 내 말이 귀에 안 들어간다 지금. 적는다고. 얘들은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이 오로지 지들이 아파트 부지 확보해서 직접 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는 건데 직장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업주체가 지어놓은 무슨 주택을 국민주택이야. 국민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공급받으려고 조합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면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조합을 만든다는 건 지들이 집을 짓는 거 안 짓는 거? 안 짓는 거지. 이거는 다른 사업주체가 지어놓은 걸 공급받는다고. 이걸 단체 공급이라고 하는 거야. 조합 만들어서 단체적으로 우선 공급받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국민주택이란 것은요. 국민주택은 누가 사는 거야? 그 국민이 살죠. 국민. 그럼 국민주택은 누가 분양받는 거야? 국민이 분양받는 거야. 그냥 국민이 아니고 집이 없는 국민이에요. 아시겠죠? 집이 없는 국민이 분양받는 주택이에요. 우리 국민주택은 아무나 분양 못 받아. 무주택 세대. 세대주일 필요는 없어요.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이어야지만이 국민주택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나중에 보세요. 이 국민주택 공급 받으려고 직장주택 조합을 만든다면은 그게 조합원은 집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국민주택 공급 받으려고 조합을 만드는 건 무슨 조합밖에 없다? 직장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밖에 없는 거야. 지역은 오로지 건설해서 자기들이 직접 건설해서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조합은 자격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이 있었죠. 정비법에도 조합이 있었죠.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했죠. 제대로 안 했잖아. 우리 세 번째 공부하고 있어. 주택조합. 우리 공법의 조합은 늘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택조합은 사실은 개발법이나 정비법의 조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이었잖아. 법인, 사단법인.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등기를 안 하는 법인이 아니에요. 등기 안 하면은 법인이 아니죠. 그럼 뭐가 없어? 권리 능력이 없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에요. 단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 있죠. 요 놈만 작년부터 사단 법인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만 재건축도 사단 법인이니까 똑같이 다를 이유가 없잖아. 우리 아파트가 오래됐어. 또 고치는 방법이 두 개라니까. 아예 싹 밀어버리고 재건축하는 방법하고 리모델링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 주택법으로 해. 근데 재건축하면 정비법으로 간다고. 법이 달라져 버려. 재건축을 싫어하거든. 정비법 끌고 가가지고 반축해 놨잖아 지금. 리모델링을 지금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판국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때도 이제는 법인격을 부여한다. 아시겠죠? 정비사업처럼 사단 법인이다. 그러면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법인 아니에요. 걔들은 법인이 아닌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이다. 자, 어쨌든 조합원의 자격은 볼까요? 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의 사망 밑줄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 상속 동그라미. 자, 우리 공법에 상속은 제한이 있을까 없을까? 상속은 제한이 있다 없다? 상속은 제한이 없지요. 상속은 누구나가 어디든지 다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이 되려면 자격 요건이 있다고. 상속받을 때는 자격 요건이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아무나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제 조합원의 자격이 나오는데 상속받는 자는 이런 자격 요건 안 갖춰도 된다 이런 뜻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역이나 직장은 목적이 둘 다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인 마련은 자기들이 집을 짓는 거거든. 지어서 마련하는 거거든. 그리고 얘들은 집이 없는 자들이 집을 마련한다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좀 있어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반드시 집이 없어야 조합원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걸 공부한다니까. 조그마한 집 한 채는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조그마한 집 한 채가 사이즈가 얼마냐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까 뭐 85제곱미터 이하 들어보셨죠? 그 규모 한 채 가진 자는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아까 직장은 국민주택 공급 받으려고 설립할 수도 있다며. 그때는 집이 있으면 돼요? 안 돼. 안 돼. 그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야 지금. 자, 지역 직장은 집이 없는 자들이 조합을 만드는 게 원칙인데 쪽 85 이하 한 채는 있어도 돼. 근데 직장은 국민주택 공급 받을 때는 그때는 집이 있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조합에 가입해 하려고 그러거든. 나는 지금 집이 없어. 무주택자야. 그런데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집이 있었어. 그럼 나는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그 언제부터 집이 없어야 되느냐? 85에 한 채만 있어야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조건을 갖추느냐?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책을 한번 보세요. 자, 지역주택조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돼 밑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입니다. 괄호 밖에 부터 돼 있어요. 괄호 밖에 부터 조합 해당 조합 주택을 밑줄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입니다. 입주 가능일까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저께까지 집이 있었는데 내가 집을 팔았어. 나는 지금 집이 없어. 근데 오늘 이제 조합 인가 신청 들어가. 그때부터 집이 없어. 나 돼 안 돼? 된다고. 인가 신청일부터 없으면 된다고. 인가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없어야 돼? 그런데 입주 가능일까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입주 가능일이 뭘까? 입주할 수 있는 날. 아시겠죠? 입주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그 집이 누구 집이요? 내 집이지. 우리 민법에서 내 집이 되려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는 날의 의미는 뭐다? 등기할 수 있는 날이야. 내 앞으로 등기할 수 있는 날. 아시겠죠? 거기 입주 가능일까지 집이 없거나 한 채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괄호가 있잖아. 괄호. 첫 번째 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인데 만약에 그 건설 대지가 어디에 밑줄 투기과일지구죠. 투기과일지구를 괄호로 묶어주세요. 그때는 인가 신청일부터입니까? 1년 전부터입니까? 그걸 기억하시는.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는요. 내가 그저께까지 집이 있었다면 난 안 돼요. 1년 전부터 집이 없었어야 된다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봅시다. 밑에 A번이 뭔가? 밑에 A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번 괄호 밖에. 그 세대번은 누군지 뭐 괄호는 참고로 보시면 돼요. 세대번 전원이 밑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이해갑니까? 그 세대 자체 집이 없어야 돼. 그리고 조합원은 반드시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 세대주가 돼야 돼. B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번 중 한 명에 한정하여 밑줄. 그 다음에 괄호 묶으세요. 주거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그 다음 밑줄.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러니까 집이 아예 없어도 되고 없으면 당연히 되고 있어도 사이즈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이거는 그 세대원 중에 누구든지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돼.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자는 된다. 그럼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고 했어. 그거는 X지요. 그거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니은 보세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구분된 지역에 밑줄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살짝 주민등록만 옮겨서 가입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된다.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거나 직장주택조합원이 아니어야 된다. 자, 배우자는 같이 살아야만 배우자입니까? 따로 살아도 배우자입니까? 따로 살 수도 있어 없어? 있지. 그런 세대들 많아요. 주민등록 따로 돼 있는 거. 그런데 그 배우자가 다른 지역이나 직장 조합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두 번째, 세 번째는 읽어보면 되고 니은 디귿은 일단 이번 진도는 중요한 게 뭐요?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뿐만이 아니고 85 이하 주택 한 채만 가진 세대의 세대주도 된다. 언제부터? 그러니까 신청일부터 언제까지? 아시겠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직장 갑니다. 직장도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 기억, 1의 기억 똑같죠? 1의 기억이 뭐예요? 집이 없는 또는 85 이하의 한 채. 아시겠죠? 똑같다는 거예요. 다만 아까 국민주택 공급받는 게 있었잖아요. 다만 그걸 주의하세요. 다만 동그라미 괄호 묶으세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그걸 가로로 묶어줍니다. 자, 얘 경우는 집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기억의 A에 해당하는 제가 눈이 나빠졌나? 책이 희미한 건가?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 나이를 속일 수가 없는데 가까이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 보여요? 멀리 있는 거는 안 보여요? 그건 젊은 거야. 저도 가까이 있는 건 보여.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서 그렇지. 나도 아직 젊어. 나이 들면 멀리 보잖아, 이렇게. 이렇게 보면. 난 이러면 안 보여. 안경을 벗고 봐야 보여. 자, 어쨌든 그 기억의 A가 뭐예요? 딱 보면 알아. 멀리 뭐 이러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보잖아. 기억의 A가 뭐예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죠. 아시겠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다. 이럴 때는 집이 없어야 된다. 그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니은 보세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괄호 문구세요. 동일한 특광시군에 소재하는 또 괄호 문구세요. 동일한 국가지자체법인에 근무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 직장이 같은 특광시군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 아파트에 같이 살면서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직장이 지금 한 사람은 부산에 있고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지금 그러면은 그 아파트 살면서 어떻게 출퇴근을 해? 그러니까 같은 직장의 조합은 계열회사도 된다 안 된다? 계열회사 조합은 돼 안 돼? 된다는 얘기지. 되니까 같은 시군에 있다는 조건을 달지. 같은 계열 아니고 한 건물에 다니는 공장 같으면 뭐 그런 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맞지요? 직장이 같은 특광시군에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다른 조합원이 되면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역 직장은 공통점이 집이 없거나 한 채 있는 자는 된다. 직장은 국민주택 공급받을 때는 집이 없는 세대의 세대주만 된다. 그거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리모델링 조합원 있죠? 리모델링 조합원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 밑에 박스 밑에 2번 자격 보유관주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세대주만 조합원이 된다고 했죠? 근데 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주민등록을 옮겨버렸어. 그러면은 과거에는요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거든. 근데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옮긴 거야. 그렇다고 누가 인정하면? 시군구가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거예요. 우리 주택조합은 행정청, 관할 행정청은 시군구만 나와야 돼. 우리 주택조합에는 관할이 누구다? 시군구. 특시특도는 누가 관할이겠어? 특시특도는 아직까지도 이게 그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 특시특도는 집밖에 없다고. 걔는 특시특도는 무조건 특시특도가 나와야지 누가 나오겠어. 근데 우리 주택법은 특시특도 시군구를 줄여서 그냥 시군구라고 불러. 혹시 정비법에는 특시특도 시군구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요? 정비법. 시장군수 등이라고 그랬잖아. 시장군수 등. 그러니까 이 법에서 그냥 약속하는 거야. 주택법은요 시장군수 구청장 하면은 특시특도 시장군수 구청장을 줄여서 그렇게 불러.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럼 여기도 보세요.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등등의 사유로 무슨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부득이 밑줄 일시적 밑줄 이 일시적으로 상실했죠. 그렇다고 누가 인정했어? 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조합원의 수가 나오죠. 조합원 수. 거기 조합원 수는 첫 번째 줄에 괄호가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주택 조합은 뭐 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조합이 우리가 주택 조합이 세 개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역하고 직장은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들죠. 내가 조합에 가입하죠. 돈 내 안 내? 돈도 안 되고 가입하려고 예치금을 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파트 부지를 사지. 사가지고 아파트를 짓지. 그래가지고 조합원들 한 채씩 나눠 갔지. 그리고 남는 건 일반 분양을 하겠죠. 그걸로 공사비 빼는 거잖아. 근데 조합원 수가 너무 적으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니까 조합원들이 부담이 가서. 그럼 요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요, 일반 서민이요. 일반 서민이죠. 일반 서민들. 집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방금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조합원 숫자가 너무 적어도 사업이 안 돼요. 그러나 리모델링은 뭐예요? 이미 집이 있지. 있는 소유자들이 떠들고 치는 거잖아요. 서민이에요. 서민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무슨 상관이요? 서민하고 우리 집까지는 리모델링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조합원 숫자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새로 집어짓는 누구만? 지역, 직장만 관계 있다. 요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밑줄 괄호 밖에 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프로? 50% 이상이 돼야 돼. 조합원 숫자는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돼야 돼. 구성하되 또 밑줄 조합원은 최소 몇 명?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시험 자주 물어봐. 요걸 20명을 10명으로 바꿔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자, 건설 예정 세대수가 자, 조합을 만들려면 인가 받으려면은 뭐가 나와요? 예정 세대수 나오지. 몇 세대를 짓겠다는 예정 세대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이 돼.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을 지을 예정이에요. 그럼 조합원 숫자는 몇 명이 돼야 돼? 응? 150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거야. 150명 이상이. 만약에 30세대를 지을 거예요. 30세대를 지을 거면 몇 명 이상이 돼야 돼? 20명 이상이 돼야 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니까. 50% 이상으로서 and 최소 20명은 돼야 된다. 이 말 20명 이상. 아시겠습니까?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괄호가 두 개가 있네. 괄호가 첫 번째 괄호 볼까? 설립 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의 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한다. 당연하죠. 조합 인가 신청할 때 몇 세대 짓겠다 하는 그 세대수를 얘기할 거잖아요. 맞죠? 근데 임대주택 건설하면은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뭐 한다? 제외한다. 이제 나중에 그거 알면 돼. 그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몰라도 돼. 자, 우리는 세 번째 줄 답만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괄호 묶어 보세요.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 괄호 묶었죠. 그 다음 밑줄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300세대를 지으려고요. 150명을 딱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조합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300세대가 아니고 400세대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세대수를 400세대로 바꿨어요. 그러면 150명 조합원 가지고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변경된 세대수의 50%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몇 명이 돼야 돼? 200명이 돼야지. 그럼 50명이 부족하지요. 그럼 50명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추가 모집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여기서 마련한 거예요. 원래는 조합 인가 받으면 조합은 추가 모집 안 되거든. 원래 원칙은 안 되는 거거든. 그 추가 모집할 수 있는 예외 중에 한 가지가 세대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예요. 그런데 변경됐는데 그 조합원 숫자가 이 변경된 예정 세대수의 50%가 안 되죠. 이럴 때는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아시겠죠?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밑에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여기서 시험에 나왔죠. 나왔는데 일단 그거는 다음 기회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주택 조합의 설립 등
우리는 조합 설립하는 내용을 공부하실게요. 요게 좀 어려운 내용을 미리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돼 있죠. 자, 우리는 지금 주택조합에서 뭘 했느냐면요. 조합의 종류가 3개가 있다고 공부했고, 두 번째 조합원을 먼저 공부했어. 조합원에 관해서 조합원에 대해서 뭘 공부했어? 누가 조합원이 되나? 조합원 숫자는 얼마가 돼야 되나? 근데 조합원 숫자는 무슨 조합원 관계가 없어? 리모델링은 조합 숫자와 관계없어. 요걸 공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조합을 이제 설립하는 절차를 공부를 하실 겁니다. 설립하는 절차 공부하실 거예요. 자, 우리 주택조합을 설립합니다.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하고요. 자, 얘들은 설립을 하려면은 뭐를 받을까? 인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도 인가 받은 거 기억나요? 걔들은 인가 받고 뭐까지 했어? 등기까지 했잖아. 등기. 그래야지 법인이 설립이 되죠. 근데 얘들은 법인이 아니라며. 그러니까 등기해야 안 해? 안 하지. 단 리모델링은 우리 주택법에서 직접적인 규정은 안 두고 있지만 정비법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성격을 리모델링은 등기까지 한다고 봐야 돼. 응?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절차는 주택법에서는 인가 받는 것까지만 공부하는 거야.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설립할 때 뭘 받아? 인가 받는 거예요. 인가 받으면 조합이 뭐가 된다? 설립이 되는 것이지. 아시겠죠? 인가 받으면 설립이 돼. 그러면 조합이 인가가 떨어지면 얘는 나중에 뭘 받아? 사업하려면 뭘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을 거 아니에요? 아까 조합은 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 집을 짓는다며. 근데 리모델링은요, 인가 받았죠?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고 허가 받아서 합니다. 리모델링은 허가 받아 하는 거야. 그런데 리모델링이 뭔데? 대수선하고 정축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대수선 정축은 건축법에서 허가 받죠? 허가 받아 하는 게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리모델링도 세대수가 증가해요, 안 해요? 증가하잖아. 우리 사업계획 승인은 몇 세대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그랬어요? 30세대부터 받으라고 그랬잖아, 아까. 29세까지는 건축법으로 짓고 30세대부터는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 증가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럴 때는 리모델링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무슨 말 이해합니까? 집이 새로 30세대 이상 새로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주택법 규정 적용해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이때는 헷갈릴 거 싶어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데,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은 30세대 이상 증가하면 2개 다 하는 거야. 허가도 받고 사업계획 승인도 2개를 다 받아야 돼.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리모델링 길이 2개로 갈라지는 거야. 30세대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들어가고 30세대가 증가 안 하면은 뭐 받았어? 허가 받았어. 시군구에 허가 받아서 한다. 요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조합을 설립하는 요 내용을 공부할 거거든. 제가 물어볼까? 누구한테 인가 받을까? 응?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여기 조합에는 누구만 나온다고? 조합에는 누구만 나와? 시군구만 나온다고 했잖아. 아까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이 센서가 있어야지. 방금 조합을, 우리 주택조합은 시군구밖에 안 나와. 그리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누구한테 인가 받아 그러면 시군구라고 대답해야지. 고민을 해서 됩니까? 시군구한테 인가 받는 거야. 그럼 시군구한테 인가 받는 요건이 있어요. 지역직장은 보세요. 지역직장은 새로 집을 짓는 거죠. 얘는 새로 집을 건설하는 거야. 아까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 공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 경우는 여기 안 들어가.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고 직장주택조합 만들 때는요, 인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조합원의 자격만 갖춰가지고 신고하면 돼, 그냥. 그럼 걔는 그냥 갖다 버려 놔두고 새로 건설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 리모델링도 공사하잖아. 이럴 때는 인가 받아야 되거든. 그럼 얘는 새로 집을 지으니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대지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지을 때 조합주택 짓는다면 제일 어려운 게 대지 확보하는 거라니까. 대지 확보만 확실하게 돼 있으면 조합주택에 가입하면은 무조건 일반 아파트의 70% 80% 선에서 아파트 분양받는 거야. 무조건 이거는 메리트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그 고기 물려고 덥석 물었는데
그 바닷속에서 그 낚시하는 그 프로 있잖아. 채널에 보면은 도시어부. 그 고기들 심정이 어떻게 했냐고. 사람들은 막 좋다고 잡아 올리는데 걸리는 순간 물고기의 머릿속은 어떻게 했냐고 지금 막 발부동을 치잖아. 사람이 잔인한 거야. 사람이 제일 잔인한 거야. 맞죠? 뭔 얘기하다 그래? 그러니까 그 싸게 아파트 분양받는다는 거 덥석 물어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 갖고가 안 돼? 얘가 안 돼, 얘가. 그래서 몇 년씩 3년, 4년, 5년이 가도 안 되고 계속 그냥 가도 안 되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나는 돈을 몇천만 원 투자해놨는데 자꾸 연락이 와. 돈 내라고. 운영비는 들잖아. 자꾸 돈만 내래, 돈만. 그러니까는 사업은 안 되고 돈만 내라고 그러고. 그럼 결국은 뒤에 누가? 대행업자들이 계속 이게 조합원들 그것만 돈만 빼먹고 있는 거야. 운영비로서. 그 조합원들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불리는 거야. 사업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래 너무너무 비리가 많이 생기는 게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지자체에서는 이게 없어져고 그렇게 난리를 쳤었어. 근데 국토부에서 안 없애고 그래도 서민들이 싸게 집을 얻는 하나의 수단이 돼서 계속 법을 보강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부할 양만 막 계속 늘어난 거지. 머리가 아파지게. 공부를 하기만 힘들어졌다니까. 차라리 없애버리면 될 텐데. 이거 성공하는 확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역주택조합에는 가입을 안 하는 게 맞는데 그 안전장치를 많이 하긴 했어. 그 첫 번째 조건이 이제는 조합을 인가받으려면은 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얼마를 확보해야 되느냐면 80불 이상의 사용권을 가져오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80불 이상의 사용권. 그런데 이제는 이걸로 안 돼 해가지고 더 보강했어. 15%는 소유권을 가져와라. 소유권. 토탈 95%를 갖고 와야 돼. 근데 80%는 사용권만 있으면 되고 15%는 소유권을 갖고 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는 조합인가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조합인가까지 났다는 건 대지를 거의 확보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좀 믿음이 좀 가긴 간다. 이제는 좀 믿음이 좀 가긴 간다. 이게 조합인가 받는 요건이에요. 근데 리모델링은 얘는 소유자들이 만드는 거죠. 우리 이미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조합에서 봤잖아. 소유자들이 조합 만들 때는 동의받아 만들죠. 100% 동의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구분 소유자들이 뭘 갖고 와야 돼? 동의를 갖고 와야 돼. 동의 몇 프로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자, 리모델링은요. 아파트 전체를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아파트 동만 리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또 리모델링의 특징이야. 아파트 전체도 되고 동만 리모델링 할 수 있어. 그러면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은 아파트 전체에 대한 동의도 받고 동별 동의를 다 받아야 돼. 동만 리모델링 하면 뭐 동의호 전체나 마찬가지잖아. 이거 동의까지 기억하면 너무 요번 진대 너무 힘들라나? 어쨌든 요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 지역직장 뭘 갖고 와야 돼? 대지. 리모델링 뭐 갖고 와야 돼? 동의 갖고 와야 돼. 그런데 이제는 보죠. 요 지역직장을 이제는 누군가가 만들려고 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자가 발기인이야. 발기인. 이 발기인이 발기를 하고 말이 이상하네.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참. 근데 어쨌든 이 등등등 해가지고 이게 조합원을 뭐 할까요? 모집할 거 아니에요. 모집할 거 아니에요. 그 모집 주체가 모집을 하려고 할 때 모집을 하려고 하면 시군구에다가 일단 모집 신고를 해야 돼. 예전에는요 모집 그냥 했거든. 그냥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몇 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내가 쫓아가가지고 나 돈 내놔. 나 나갈래 탈퇴할래 이러니까요. 야, 돈 다 쓰고 없어. 돈을 안 돌려주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아예 어떻게 한다고요? 법으로 딱 정해버렸어. 가입해가지고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만약에 탈퇴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규약으로 정해놓습니다. 계산 방법을 정해놓는 거야. 요 방법에 따라서 돈을 내줘라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과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조합원 쫓아내고 또 조합원 모집하고 계속 1년 내내 모집해. 플랜카드 많이 보셨죠? 1년 내내 모집해. 대지도 확보했다면서 계속 쫓아내고 모집하고 쫓아내고 모집하고 그러는 거야.
그걸로 돈 번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집하려면 신고하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좀 그런 걸 지우고 시군구에다가 뭐 하라고? 모집 신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모집 신고를. 모집 신고해가지고 이제 공개 모집해야 돼요. 모집 신고할 때도 대지를 좀 갖고 와야 돼. 50% 대지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자, 이 50%는 사용권이에요. 그래서 대지 가져오는 게 첫 번째, 모집하겠다고 시군구에 신고할 때 50% 사용권. 나중에 조합 인가를 신청할 때 95%인데 80%는 사용권, 15%는 소유권.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받죠. 이때는 요 95%가 전부 소유권으로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95%가 전부 뭘로 바뀌어? 소유권. 그러면 95% 소유권 갖고 오면 뭘 해준다는 거야? 아파트 지으라고 승인해 준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대지 확보도 안 했잖아. 5% 확보 안 했죠. 아파트 지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 5%가 끝까지 아파트 안 팔면 어떡하려고. 땅 안 팔면 어떡하려고 소유자가.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요 나머지 5%는 강제적으로 사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역직장주택조합에 이걸 우리는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 그래요. 지역직장주택조합이 매도 청구한다는 게 아주 의미 있는 규정이에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지역직장주택조합은 95% 소유권을 확보해버리면 5%는 무조건 매도 청구가 됩니다. 무조건 매도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직장주택조합에 주는 어떤 특례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내용이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616페이지 맨 밑에 읽어봅니다. 주택조합의 설립 등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는 자, 괄호 밖으로 갑니다.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축령 있죠? 괄호 안에 얘를 줄여서 여기서 뭐라 불러? 이하 뭐라 부르자? 시장군수구청장. 이게 이제 우리 주택법의 약속이야. 우리 주택법의 특시, 특도, 시군구를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하고 그 시군구에 밑줄 그어야죠. 시군구에 뭘 받을까? 인가 동그라미. 시군구에 인가 받습니다. 이걸 또 허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용어가 바뀌면 틀린 거야.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또 한 같다. 자, 조합 인가를 받았는데 변경하죠. 만약에 해산하죠. 해산하려고 해도 다시 인가 받습니까? 받아야 된다고. 해산할 때도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 보세요. 대지 소유권 확보. 자, 대지 소유권 확보 옆에다가 뭐라고 적고 싶어요? 지역 직장 얘기요. 요거는 지역 직장. 대지 소유권 갖고 와. 요거는 지역 직장 얘기요. 리모델링은 소유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뭘 받아? 동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다만 1일 후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봅니다. 자, 1일 후단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지금 한번 이야기만 듣고 기억 못해도 돼. 왼쪽 페이지 다시 보세요. 왼쪽 페이지 후단 맨 밑에 후단이 뭐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 해산. 이때는 필요 없죠. 다시 말해서 변경한다라는 말은 이미 대지를 조합 인가가 났다는 거잖아. 대지 확보했으니 인가가 났겠지. 그 변경하거나 해산하려고 하는데 뭔 대지를 갖고 와 해산 안 하려고 하는데 맞지요? 그래서 변경 해산은 대지는 갖고 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인가는 다시 받는 거 맞지요?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박스를 기억하셔야 되거든. 자, 건설 대지의 80% 이상이 뭐 사용권은 80%는 사용권입니다. 80% 밑줄 긋고 사용권은 밑줄을 그으세요. 박스 안에 1번. 2번 15% 이상이죠. 15% 이상 밑줄 긋고 요거는 사용권이에요, 소유권이에요? 이거는 소유권이 돼야 됩니다. 됐죠? 3번은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은 뭘 가져와야 돼? 동의. 읽어봅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 자, 우리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소유자를 뭐라 불러? 구분 소유자. 그 구분 소유자는 밑에 건축물의 구분 소유권만 있어요? 대지 지분도 있어요? 대지 지분을 뭐라고 불러? 의결권. 아시겠죠? 대지 지분을 의결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 괄호 밖에 구분 소유자와 뭐? 의결권에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역시 시군구에 뭘 받아? 그러니까 뭐 그 위에는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 밑에 박스야. 얼마의 결의를 가져와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제목의 밑줄, 전체를 리모델링, 단지 전체. 이때는 주택단지 전체 동그라미,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이 얼마? 3분의 2. 결의 및 각 동 동그라미, 각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얼마? 과반수. 보세요. 이런 얘기네. 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그 의의 각각이 얼마? 3분의 2죠. 동도 구의 각각 얼마? 과반수. 전체는 3분의 2. 동의 구의는 얼마? 과반수의 결의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꼭 기억하시는. 근데 보세요. 동만 리모델링 하지. 동만 리모델링 하면 이 동은 요 전체하고 똑같은 거야. 이 동은 요 전체하고 똑같은 거라고. 구의 각각 얼마? 3분의 2. 그 밑에 있죠. 이번에 동을 리모델링 밑줄.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의 각각 얼마? 3분의 2. 기억할 수 있죠?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4번 일단 놔두고요. 5번 보세요. 5번. 직장주택조합의 신고돼 있죠? 자, 이 말은 파란 색깔 여기에 빠지면 안 돼. 밑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 동그라미. 요거는 지역은 없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밑줄. 시군구에게 인가받는다. 신고한다. 신고한다는 얘기죠. 자, 변경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변경 해산할 때도 똑같이 다시 해야 돼. 이해갑니까? 자, 질문합니다. 직장주택조합은 설립하려면 신고한다 OX.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려면 신고한다 OX. X라니까. 여태까지 우리 했잖아. 지역 직장은 대지 이만큼 갖고 와서 인가받아야 된다고. 그죠? 인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신고라고. 그 말이 없으면 건설하는 거야. 건설하는 거. 아시겠죠? 직장도 지역도 인가받는 것입니다. 근데 직장은 국민주택 공급받으려고 할 때는 뭐 하면 돼? 신고하면 돼. 그런 뜻이 아시겠지요? 그 위에 4번 한번 읽어볼까요? 등록사업자의 책임. 주택조합 가로 묶으세요. 등록사업자 가로 묶으세요. 얘 둘이 공동으로 하죠. 7, 8번 아까 없앴나? 있네.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 얘들이 공동으로 하잖아. 토지 소유자, 내가 지금 땅 가진 대지 소유자야. 등록사업자하고 같이 사업해. 내가 공사 현장에 자주 나갈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뭐 하는데 못 나가는데? 아, 내가 난 줄 알고. 내가 아니야 여기서. 토지 소유자가 왜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할 수 있잖아. 그럼 고용자는 참여할 수 있어 없어? 같이 다 하잖아. 근데 이 주택조합은 요놈은요, 리모델링 빼고는 지역 직장은 지가 주인인 줄도 몰라요. 내가 조합에 가입했잖아. 조합원들이 주인이라니까. 근데 지가 주인인 줄도 몰라. 가가 대행업자한테 가가지고 막 굴신굴신하고 막 대행업자가 큰 소리 치고 막 난리라니까. 얘는 지가 주인인 줄도 몰라. 집에 가면 강아지하고 지하고 누가 주인인 줄은 모르는 거야. 강아지가 상년이네. 강아지가 새벽에 강아지 아프면 막 들고 막 병원에 쫓아다니고 온갖 영양제 맞히고 지 애는 아파도 쳐다도 안 보고 사람 아프다면 쳐다도 안 보고요. 막 강아지 아프다면 들고 업고 막 병원에 쫓아가고 나무 아프면 막 링거 주고 막 난리. 사람 아프다면은 막 맨날 아프다 한다고 막 뭐라고 막 그럽니다. 딱 그게 주택조합이야. 주택조합이라. 그래서 이 주택조합이 멍청하게 맨날 등록사업자한테 당하는 거야. 아시겠죠? 등록사업자한테. 그래서 등록사업자한테 책임을 부과했어. 당연히 둘이 하면 얘가 시공 능력이 있으니까 얘들이 뭐 할 거야? 시공하겠지. 그럼 시공 잘못되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아, 지가 시공했으니까 책임져야지. 시공자로서 책임뿐만이 아니고 얘가 잘못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면 손해배상도 해라. 이 말로 손해배상도. 아시겠죠? 자기 잘못에 관한 손해배상도 해라. 그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계속 볼까요?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도 있죠. 등록사업자 시공하겠죠? 그럼 등록사업자는 뭐 해야 돼? 당연히
시공자로서 책임 있지. 그 책임뿐만 아니고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써 조합원에게 입힌 뭐도 해야 돼?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 그럼 등록사업자가 잘못한 게 아니면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겠지. 근데 자신의 잘못으로 귀책 사유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손해배상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넘어갑니다. 조합이 내용이 너무 많아요. 8번에 보세요. 조합 탈퇴. 아까 말씀드렸죠. 워낙 이게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러니까는 내줄 돈이 없다는 거야. 계속 그들은 돈 내놓으라더만은 다 경비 처리해버리고요. 돈이 한 푼도 안 남다니까. 그래 쫓아내고 또 조합원 모집하고 그건 막으려고 만든 거야. 조합원은 조합 규약 동그라미. 자, 우리 주택조합은 법인이다 법인이 아니다? 아니니까 정관 만들어 규약 만들어? 규약이죠.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하고 탈퇴를 할 수 있죠. 탈퇴할 수 있다. 8번 9번 문거세요. 8번 9번 탈퇴한 조합원은 괄호 안에 우리는 괄호를 물어봤어요. 제명된 조합원도 마찬가지요.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 내주는지는 뭘로 정해? 규약으로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과거에도 이게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거든. 그럼 과거에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는 탈퇴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탈퇴 못하는 조직이 어디 있어? 내시는 그만이지. 무슨 지하 조직도 아니고. 탈퇴는 하는데 돈을 안 내준다니까 돈을. 그래서 맞는 거야. 탈퇴는 얼마든지 했지. 그 다음에 10번에 설립인가 절차 돼 있죠. 거기 보니까 뭐 나오죠. 이제 그런 다음에 보시면 되고 완전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큰 5번에 주택조합 업무 대행 있죠. 업무 대행. 업무 대행은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합이 조합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조합이 사업을 하는데 얘가 사실은 사업을 못 하잖아요. 대구 경북에 있으면 다 조합은 된다니까. 이 사람 그건 다 바쁜 사람들이 자기들이 와가지고 막 사업 못 하니까 결국은 같이 하면 등록 사업자하고 같이 하면 얘가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대행업체를 맡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등록 사업자가 같이 할 때 얘가 공동사업 주체인 얘가 대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가 단독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대행업체에게 대행을 맡길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전에는 주택조합원에 조합업 가입 알선 빼고는 다 대행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등록 사업자한테만 대행을 맡겼습니다. 얘한테만 대행을 맡겼는데 가입 알선을 제외하고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조합 가입은 대행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래 그 당시에도 중개업자나 이런 자들한테요 대행 많이 했어요. 응? 그러니까 조합 여기 대행업체 측에서 저 만약에 부동산에 이렇게 상담 가잖아. 그럼 조합주택 좋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라고 막 해가 모집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공문도 많이 보내고 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불법이라고. 왜 그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았잖아. 그래서 했는데 이걸 법을 양성화 시켜버린 거야. 대행업자를 얘한테 국한시키지 않고 대행할 수 있는 자를 법령에서 딱 정해놓고 이제는 알선도 다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행업자가 다 대행을 해요. 대행을 하는데 대신에 그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우는 거지. 말인지 아시겠죠?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대행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주택조합에 있죠.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주택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이 등록사업자는 공동을 하는 자지요.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등록사업자하고 누구하고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요자만 한다 이 말이죠. 그 밑에 박스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등록사업자 대행되죠. 두 번째 중개업자 대행되죠. 우리는 뭐 거기까지 보면 되겠네. 우리가 아직 아는 게 지금 그거밖에 없잖아. 이제는 중개업자도 이제 대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행 업무 범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알선도 대행해야 하네. 알선도 대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대행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대행. 그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그런데 보니까 박스 안에 디귿 한번 볼까? 디귿. 설계자 시공자 선정 있죠, 밑줄. 설계자 시공자 선정하는 건 대행업자가 대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6번 봅니다. 큰 6번.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 또 여기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원을 쫓아내고 모집하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못하게 이제는 신고하고 제목에 신고 동그라미, 공개 모집, 공개 동그라미,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도록. 제목 읽어봅니다.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자 여기 리모델링이 없는 이유는 아시겠어요? 리모델링은 조합원 모집해야 하는. 안 하죠. 소유자들인데 뭔 조합원을 모집해.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밑줄 주택건설대지 몇 프로? 50% 이상. 여기는 사용권입니까? 소유권입니까? 당연히 이때까지는 사용권이지. 사용권 확보하여 시군구에 뭐하고 밑줄 시군구에 신고. 우리 시군구는 상식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조합은 시군구밖에 안 나와. 근데 여기는 조합원 모집할 때 뭐 해야 돼? 신고해야 돼.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공개 모집 동그라미 치세요. 공개 모집 신고하고 and 뭐 공개 모집이다. 아시겠죠? 신고하고 50% 사용권 확보합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이 만약에 변경되었다. 그래도 똑같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신고라는 말이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아시겠죠? 어떤 목적으로 조합원을 얼마를 모집한다는 거 내용을 신고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모집하지 말고. 근데 2번 보세요. 2번이 중요하겠네. 공개 모집 이후. 공개 모집 했죠? 자, 조합원이 뭐 했어?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밑줄. 사망,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 충원. 결혼 충원 동그라미 치세요. 조합 공개 모집을 했는데요.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자격이 없어지거나 해가지고 결혼이 생겨버렸잖아. 그럼 다시 모집해야죠. 이런 경우하고 두 번째 밑줄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 동그라미. 무슨 말이에요? 공개 모집을 했는데 미달된 거야. 미달 이런 경우에 재모집. 자, 요런 경우는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밑줄 신고하지 않고 무슨 방법? 선착순 방법. 선착순 동그라미.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개 모집해야 되고, 이제 결혼을 충원하거나 아니면은 재모집할 때는 그때는 공개 모집 안 해야 된다고 신고할 필요도 없고 선착순으로 모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공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도 보시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실 내용은 없어요. 지금 보실 내용은 없고 됐습니다. 나머지 한번 참고. 이렇게 해서 조합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 자, 넘겨보세요. 보면은 우리가 625페이지 보면은 큰 10번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뭐 이런 거 나오죠. 우리 공법의 결격 사유는 우리 7월 8월 문제풀이 할 때 한 방에 정리할 거예요. 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아시겠죠? 뭐 농지법도 있는데 그런 결격 사유는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626페이지 맨 밑에 조합 해산 등 있죠. 요게 이제 요게 중요하긴 중요해요.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죠. 밑줄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년 3년 동그라미 3년 이내 뭐를 받지 못했다 밑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거기까지 끊으세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결을 거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신설된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은 기억 못하셔도 밑줄은 그놓고 갑니다. 칠판 보세요. 조합 인가가 났죠. 인가가 났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몇 년 내에 받으라는 거야. 3년 내에 받아내라는 거야. 인가를 신청하라는 얘기가 아니요. 인가가 3년 내에 나야 돼. 안 나면은 이 인가 받은 거 조합 인가 받았죠. 조합 해산할 건지 안 할 건지 총회해가지고 결정하라는 거야. 총회해가지고 그게 3년이야. 자, 모집 신고했죠. 신고가 수리됐어. 시군구에서 모집하라고 신고 수리했어. 그런데 수리를 하고 나서 2년이 지나도록 인가를 못 받았죠. 이것도 인가 신청 아니야. 인가를 못 받았잖아. 2년이 지나도록. 조합은 모집 신고 수리는 났는데 인가를 못 받고 있어 라는 말은 뭐를 확보 못했어?
대작금 못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 사업 자체를 뭐 해라? 종결 지어라 이 말이에요. 총회해가지고. 근데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의무구정이 게 아니고 총회해서 소유자들 모여서 어떤 조합원들 모여가지고 총회를 개최해라 이 말이에요. 총회를 개최해라. 뭐 말인지 아시겠죠? 자, 모집 신고하고 조합 인가는 몇 년? 모집 신고하고 조합 인가는 몇 년에 나야 돼? 조합 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 3년 내에 나야 돼. 나중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는 달라. 승인 신청은 2년 내에 하면 돼. 근데 승인이 몇 년 내에 나야 된다고? 3년 내에 나야 된다. 그 얘기를 방금 읽은 거예요. 그럼 2번 보세요. 주택조합의 발기일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 밑줄.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수리됐죠? 2년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밑줄. 뭘 받지 못했어?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죠?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뭐해서 총회를 해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해라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뭐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나머지는 오른쪽 페이지 하나 더 볼까? 13번에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고 밑줄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몇 년? 2년이네. 뭐를 해야 돼? 사업계획 승인을 가로밖에 신청 동그라미 칠판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조합 설립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몇 년? 2년.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 이런 얘기네. 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돼. 2년 이내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안 해. 그럼 조합 인가를 취소할 수 있어. 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음에 지금 몰라도 됩니다. 이런 숫자들이 우리를 좀 힘들게 한다, 그죠? 우리는 지금 뭐 했어요? 주택조합을 봤습니다. 주택조합을 봤는데 주택조합은 뭘 봤어? 조합은 종류가 3개가 있네. 마련하는 거 2개, 리모델링 거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조합은 자격받네. 마련하는 지역 직장은 집이 없거나 85 이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세대의 세대주. 맞지요? 단 직장은 국민주택 공급 받을 때는 집이 없는 자만 그거 받고, 뭐 리모델링 조합은 자격을 일단 몰라도 되고. 세 번째,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 받으려면 지역 직장은 대지 갖고 와야 되고 리모델링은 이렇게 결의서를 갖고 와야 된다. 요 정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인가 받고 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이 안 나면 조합 자체를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모집 신고 수리가 됐는데 2년 이내 조합 인가가 안 나면 요거 또 사업 종결 여부를 총회를 개최해서 결정해라는 거야. 아시겠죠? 모집 신고할 때는 50% 사용권이 필요하고, 조합 인가 받을 때는 95%를 가져가는데 80%는 사용권, 15%는 소유권. 나중에 얘들이 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전부 소유권으로 바뀌어 95%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고, 나머지 5%는 강제적으로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리모델링은 인가 받으려면 이런 결의를 갖고 와야 돼. 리모델링은 나중에 뭐 받아? 신고 허가 받지. 허가 받을 때도 또 동의서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건 오늘 안 했어. 우리 책에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건 다음에 하면 돼. 그러니까 조합 만들 때 요건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거나 허가 받을 때 요건이 같다 다르다. 실컷하고 그거 대답이 안 너무 묻잖아. 조합 만들 때 요건이 이거잖아. 80% 사용권, 15% 소유권. 사업계획 승인 받는 요건은 95% 전부 소유권이잖아. 여기도 지금 동의받지? 결의서. 여기도 동의받거든. 다르다고. 그러니까 조합 만들 때 요건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 요건이 달라. 조합 인가 받을 때 결의하고 나중에 허가 받을 때 또 동의받는 게 달라. 요거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해야 돼.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조합원은 탈퇴할 수 있잖아. 뭘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우리 책에는 없는데 그냥 듣기만 들어. 우리 이제 상식이니까. 내가 조합에 가입했다가 가입 신청했잖아요. 접수되고 30일 이내에는 얼마인지 철회가 돼. 우리가 뭐 물건을 사도 며칠 이내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법에 딱 정해놨어. 이제 30일 이내 처리할 수 있어. 30일 이내 처리할 때는 법에서 딱 정해놨어. 며칠 이내 돈 내주라고. 돈 내주라 정해놨어. 그럼 30일 이내 할 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탈퇴하고 환급하는 거 아니고 법에 정해놨어. 30일이 지나버리면 이때는 규약으로 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 주체 받고 얘들이 사업 계획 작성하는 것까지만 이제 이번 진도 정리하면 됩니다. 5분 쉬었다 하실게요.